안녕하세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동, 오토, 편리함의 양날의 검 관련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오늘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딱 시작부터 귀찮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아, 이거 진짜 우리 입에 달고 사는 말 아닌가요? 저도 모르게 그냥 툭툭 나오는데,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이런 귀찮음 덕분에 뭐 TV 리모컨 같은 발명품도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니까요. 귀찮음도 어쩌면 그런 필요 중 하나겠죠. 맞아요. 요즘 보면 뭐 스마트폰 알림은 기본이고 OTT 서비스 보면 자동으로 다음 편 틀어주고 게임은 또 자동 사냥 기능이 있고 정말 세상에 온통 자동 오토 기능으로 가득 찬 것 같아요. 당신도 아마 뭐 일상에서 많이 느끼실 텐데요. 정말 편리하긴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동화 기능, 이 자동 오토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그 편리함 이면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당신의 자료들을 통해서 좀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역시 뭐 자동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시간하고 에너지 절약이죠. 그렇죠.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반복적인 일들 있잖아요. 이런 걸 대신해 주니까 우리가 다른 중요한 일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그냥 좀 쉴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나가기 귀찮다? 이게 사실 배달앱 같은 진짜 거대한 시장을 만들었잖아요. 솔직히 저도 배달앱 없이는 좀 살기 힘들 것 같아요. 하하, 저도 공감합니다. 아침 알람, 뭐 스마트 가전, 검색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죠.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게임의 자동 사냥 기능 있잖아요. 네네. 성장은 빠르죠. 레벨업은 금방 하는데 근데 이제 직접 막 탐험하고 전략 짜고 이런 재미는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직접 막 컨트롤하고 깨는 그런 맛이 있는데, 네. 또 추천 알고리즘 같은 거요. 편리하긴 정말 편리한데 당신도 아시다시피 이게 자칫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정보가 편협해질 수 있고 그 뭐랄까 필터 버블의 갇힐 우려도 있는 거고요.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리고 또 직접 막 부딪혀서 해결할 때 얻는 성취감 같은 게 있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 자체도 어쩌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편리함이라는 걸 얻는 대신에 우리가 뭘 내주고 있나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 편리함의 대가랄까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겠군요. 그리고 이런 자동화 흐름이 컨텐츠 만드는 영역, 특히 당신이 주목하신 블로그 쪽으로도 막 파고든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자료 보니까 플랫폼들이 이제 AI 기반으로 컨텐츠 만드는 기능을 막 자동 지원 형태로 제공하려고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미 그런 움직임이 꽤 뚜렷해요.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글 쓰는 걸 좀 귀찮아하니까 그걸 해결해 주면서 컨텐츠 생산량 자체를 늘려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 글쓰기 편집기 안에 AI 조수 같은 게 딱 들어있어서 키워드 몇 개만 넣으면 아이디어를 주거나 아예 초안에 써주는 거죠. 와, 정말요? 네, 이미지 추천해주고 심지어 SEO, 그러니까 검색 결과에 잘 나오게 하는 최적화 작업까지 도와주는 식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걸 좀 더 크게 보면요. 앞으로 블로거의 역할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혼자 다 창작하는 게 아니라 AI가 만든 결과물을 보고 이걸 검토하고 좀 더 가치를 더하는 뭐랄까 큐레이터나 편집자 같은 역할로요. 아, AI와 협업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물론 뭐 AI가 만든 컨텐츠의 품질이라던가 독창성 문제, 또 저작권 같은 이슈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고요. 그렇군요. 이 편리함의 이면부터 시작해서 콘텐츠 영역까지 이렇게 자동화가 확장되는 걸 보니까 아까 자료에서 말한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이 진짜 확 와닿네요. 네, 정말 딱 맞는 표현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거겠죠. 네, 핵심은 그거죠. 주체적인 사용.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내가 이걸 왜 쓰는지, 이걸 써서 얻는 이득이 정확히 뭔지를 알고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적의식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단순 반복 작업 같은 건 자동화해서 시간을 벌고 그 시간에 좀 더 창의적인 멀등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가끔은 일부러 수동으로 해보는 거예요. 과정 자체를 즐기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방식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런 똑똑한 귀찮을러가 되라는 조언이죠.
똑똑한 기차 늘러.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예를 들어 맨날 내비게이션만 켜고 다니다가 가끔은 그냥 지도에 보면서 슬슬 걸어보는 거죠. 그런 작은 모험처럼요. 아,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일부러 길찾기 앱 안 보고 그냥 주변 두리번거리면서 걷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가게나 골목 발견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런 경험이죠. 결국 귀찮음이라는 건 어쩌면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우리 본능일 수도 있고요. 자동, 오토는 그걸 만족시켜주면 아주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네. 중요한 건 이 도구에 우리가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이걸 현명하게 활용하는 균형 감각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다 맡겨버리기보다는 필요할 때 잘 쓰고 또 가끔은 일부러 좀 불편하게 아날로그 방식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균형이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이 자료들이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오늘 당신의 자동 오토 목록에는 뭐가 있나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당신은 진짜로 뭘 얻고 있나요? 아, 생각해 볼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주체적인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어쩌면 나중에는요, 얼마나 많은 걸 자동화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의도적으로 자동화하지 않고 남겨두었나, 이게 그 사람의 개성이나 주체성을 더 잘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그저 편리함에 길들여지기보다는 그 편리함을 잘 지배하는 당신만의 선택을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